트럼프의 그 생각은 간단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벌어가지고 소득세를 50%나 냈는데 이미 죽었다고 또 50%를 또 내라고? 그렇죠. 단순한 그 논리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세율이 45%인데 버는 게 반을 내는데 그렇죠. 세금 다 내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근데 또 갖고 있는 그 반을 또 내라고? Excuse me. 상속세는 최근에 돌아가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시면 이제 금액들이 커서 이슈가 되는데 우리나라 세수에 큰 도움이 되는 세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왜 존속시키고 있냐? 네. 부의 재분배, 불균형 해소라는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상속세를 걷어가지고 잘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잘 나눠주고 있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혜택을 줬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죠?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겠다. 한마디로 자기가 받은 부분만큼만 받은 사람이 내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율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한도도 굉장히 높여졌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굉장히 늘려졌어요. 가업 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 그 이후로 유지해야 되는 어떤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것도 많이 완화해줬거든요.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율 자체가 높고 요건도 까다롭다. 아예 없애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국회에서는 이 상속세를 존치시켜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는 논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국감 때도 나왔어요. 다녀오셨나요? 국회 방송을 봤습니다. 지금 상속세 얘기 나오니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2.92 밀리언 정도가 증여 상속에 대한 면제 금액인데 그렇죠. 2025년 1월 1일부터 5 밀리언으로 낮아져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또 이 변수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지지자들이 좋아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맞아요. 상속세 올렸으니까.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린다. 아예 폐지시켜버리겠다. 트럼프의 그 생각은 간단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벌어가지고 소득세를 50%나 냈는데 이미 죽었다고 또 50%를 또 내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럼 75% 갖고 겠다는 거야. 내가 번 거에. 맞아요. 단순한 그 논리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세율이 45%인데 지방세 10%까지 합하면서 버는 게 반을 내는데 그렇죠. 세금 다 내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근데 또 갖고 있는 그 반을 또 내라고? 지금 표정 되게 억울하셨어요. 내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는. Excuse me.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100년 넘어가는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상속세 이슈거든요. 이게 내가 주식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뭐가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처분하지 않은 이상. 맞아요. 그걸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이연해 달라는 거거든요. 다른 유럽국가 다 그렇게 하니까. 받는 즉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맞아요. 주식이 잘려나가면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싫어가지고 전부 다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맞아요. 갑자기 1년 반 정도를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는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거주자다. 그러면 거주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이다 보니 미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반을 상속세로 과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대부분까지 갔어요. 대부분 판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세 정당. 과세 정당? 과세 정당. 와, 그럼 내야 되는 거네요. 당연히 내야죠. 근데 왜 과세 정당이었을까? 부양가족이 같이 있었나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해. 세수가 부족해. 판사님도 공무원이거든. 요즘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걸리지 않아야 네. 되는구나.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글로벌한 텍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국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플래닝해도 안 되고 미국만 플래닝해도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크로스 보더라고 하죠. 이제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좀 잘 검토가 돼야 돼서 저희 전문가들이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럼요.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Excuse me.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상속세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있어요. 없애자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스웨덴 나라가 원래 상속세율이 70%까지 높였어요. 이케아가 바꿔버린 거야. 네덜란드로 국적을 전부 다. 본사도 이전해버리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고용도 낮아져. 국가에 돈도 안 거쳐.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가업이 승계가 되게 만든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히려 세수가 늘고 고용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예를 들면서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자연스러운
가업 승계를 유지하고 가업이 승계가 돼야지 고용도 유지가 되고 기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세금도 국가에 낼 거고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존치하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득 불균형 자산 이제 부의 그렇죠. 세습 맞아요. 그럼 잘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살고 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노동자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Excuse me.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없어요. 싱가포르로 이민 가세요. 이민 가세요. 모든 재산 다 처분하고.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상속하실 재산이 많이 있으신가요? 회장님보다 없는 것 같아요. Excuse me.